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박순자 할머니라는 분이에요. 올해 65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냐면요. 평생을 반지하 집에서 사셨어요. 병원비도 제때 못 낼 정도로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평생 알고 계신 출생 시간이 완전히 잘못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1959년 10월 15일 오전 6시에 태어나셨다고 알고 계셨어요. 60년 넘게요.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출생신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이 시간으로 사주를 봐오셨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았어요. 가난한 팔자라는 거였죠. 사주 보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할머니 참 고생 많이 하실 팔자네요 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무기록을 떼야 한다고 해서 갔더니 직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 혹시 정확한 출생시간 필요하시면 원본 출산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원본 출산기록에는 오후 11시 47분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오전 6시가 아니라 오후 11시 47분이요. 거의 18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직원이 설명하길 당시에는 출생신고할 때 시간을 정확히 안 적고 대충 적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병원 기록이 더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 기절할 뻔했죠. 60년을 잘못된 시간으로 살아왔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동네 사주 카페로 뛰어가셨어요. 새로운 시간으로 사주를 봐달라고요. 사주 선생님이 새로운 시간으로 사주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어머나, 할머님, 이거 완전히 다른 사주예요. 뭐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천을귀인의 정관격이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 완전한 대부 사주라는 뜻이에요. 60대 후반부터 대운이 완전히 바뀌는 사주래요. 재물운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자손복도 어마어마하고 말년에 큰 복이 온다는 거죠. 순자 할머니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60년을 헛살았다는 생각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딸 미경, 아들 대수, 며느리 영희까지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다 털어놓으셨어요. 엄마, 진짜 사주는 대부 사주라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가족들 반응이 심상치 않아요. 평소에 엄마 사주가 가난뱅이 사주라니까요. 라고 핀잔 주던 딸 미경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엄마,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이 좁은 집 말고 좋은 데로 이사가요. 아들 대수는 엄마, 이제부터 저희가 엄마 재산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해요. 며느리 영희는 어머니, 적금 깨서 투자 좀 하시죠. 라고 권해요.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따로 있었어요. 다음 날 미경과 영희가 따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눠요. 언니, 엄마가 진짜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엄마가 그걸 믿는다는 거지. 무슨 뜻이에요? 어차피 사주고 뭐고 다 허상이잖아. 엄마가 그거 믿고 투자하다 망하면 누가 책임져? 차라리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이들이 계획한 건 뭐였냐면요. 엄마 명의로 대출받아서 자기들 빚부터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아들 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엄마 명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라면서요.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순자 할머니가 다 들었어요. 사주에서 자손복이 많다고 했는데 왜 우리 자식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 싶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기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 사주가 정말 대부 사주일까? 아니면 자식들 말대로 다 허상일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돼요. 순자 할머니가 새로운 출생 시간을 안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30년 전에 산 로또 번호가 적힌 쪽지를 발견했어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니 아직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옛날에 친구가 맡겨놓고 연락이 끊어진 적금 통장을 발견했어요. 복리로 불어나서 꽤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세 번째로 집 앞 길가에 버려진 복권을 주워서 확인해 보니 소액이지만 당첨되어 있었어요. 신기한 건 이런 일들이 새로운 출생 시간을 안 그 주부터 연달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 운이 바뀐 건가?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자기들끼리만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미경은 벌써 부동산에 가서 엄마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대수는 엄마 도장을 몰래 가져와서 인감증명서를 떼어뒀어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쓸 계획까지 세워뒀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순자 할머니가 알게 됐어요. 자식들이 나눈 카톡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엄마 치매 걸렸다고 하면 후견인 지정받을 수 있을까? 병원에서 진단서만 떼오면 돼. 그럼 엄마 재산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겠네. 이 메시지들을 본 순자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60년을 잘못된 사주로 살았다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새로운 사주가 진짜든 가짜든 자식들에게는 절대 돈을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남은 인생은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러더라. 자식들한테 재산 주면 안 된다고. 다 사회에 기부하라고 하더라. 자식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 무슨 소리세요? 라고 하니까 내 새로운 사주에 자손복이 많다고 했는데 그 뜻이 이제 알겠더라. 너희들이 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각자 열심히 살라는 뜻이었나 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변화를 시작했어요. 모아놨던 돈으로 혼자 좋은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가셨어요. 자식들한테는 이제 독립해서 살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새로 생긴 용돈으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어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자식들은 처음에는 엄마를 달래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워낙 단호하니까 포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순자 할머니가 자식들로부터 독립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진짜로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는 거예요. 길에서 만난 동년배 할머니와 친해져서 같이 소자본 창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생기고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6개월 후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각자 힘든 일이 생겨서요. 미경은 남편 사업이 망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왔고, 대수는 직장을 잃어서 도움이 필요했고, 영희는 시댁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부모 역할이지 돈으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각자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내 사주가 대부호 사주든 아니든 이제는 상관없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사주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사주가 정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가짐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는 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용하려는 자식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순자 할머니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